안녕하세요. 이사비나 쌤입니다. 오늘은 ADHD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ADHD 아이는 어떤 스마트폰을 갖고 있나요? 혹시 스마트폰 때문에 실랑이를 하고 계시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아침에 등교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등교해서도 아침 시간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핸드폰을 사실 걷거든요. 근데 걷기 전에 아이들이 항상 게임을 같이 하고 있거나 유튜브 쇼츠를 보거나 그러면서 아침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스마트폰 문제는 점점 더 좀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ADHD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문제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의 생각도 궁금하고요.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어요. 스마트폰이 없는 중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친구들과의 단톡방부터 각종 수행평가 공지 이런 것들을 안내받기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없으면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소셜 미디어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독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의 실랑이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최대한 늦게 사주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한마디 때문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나만 없어, 스마트폰. 그 순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정신의학신문에서 황현찬 전문의께서 쓰신 칼럼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과 ADHD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최근 일부 통계에 초등학생의 96%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늦게 사주고 싶지만 엄마 나만 없어 이럴 때 이제 부모님은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너만 없는 거니? 이러면서. 일부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아이들의 4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보고가 되었고 학생 및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은 또래 관계 어려움, 집중력 저하, 충동성 증가, 불면, 감정 문제, 시각 능력 저하, 발달 지연, 언어 지연, 문제 해결 능력 저하 등 많은 문제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이른 나이에 스마트폰 사용이 후천적으로 ADHD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도 보고했어요. 경증의 아이가 중증의 ADHD가 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스마트폰, 우리 ADHD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언제 사주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게 도와줘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DHD 아이에게 왜 스마트폰 사용이 안 좋을까요? 특별히 안 좋은 이유는 바로 도파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기쁨, 보상, 움직임을 제한 등에 관여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의 하나입니다. ADHD인들은 일반적으로 도파민 수준이 부족하다고 해요. 도파민 수준이 부족하면 주의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자극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스마트폰은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게임을 하거나 소셜미디어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그리고 인터넷 등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콘텐츠에 노출되며 아이들은 거기서 즐거움이랑 보상을 또 얻는 것이죠. 그렇게 도파민을 충족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ADHD 아이들은 계속 스마트폰을 하고 싶어 하고, 왜냐면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자꾸 자극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악순환으로 주의력이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나쁜 도파민이라고 제가 자주 말하는데요. 이 나쁜 도파민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한 ADHD 아이들은 휴대폰을 한번 터치함으로써 빠르게 도파민을 충족을 시키고, 그리고 푸시 알림 한 번을 클릭함으로써 또 도파민을 빠르게 충족시키면서 빨리 충족하는 만큼 빠르게 사라져서 이 도파민의 그 보상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주 잠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도파민이에요. 아주 자극적이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이죠.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처럼 도파민을 충족시킬 때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도파민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좋은 도파민은, 건강한 도파민은 얻기 어렵고 노력을 들여야 해요. 그것이 바로 차이점이거든요. 이런 노력이 필요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은 그만큼 중독되기 쉬운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 노력하여 성취하고 그에
따른 오래가는 도파민을 충족시키는 그 경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역류하는 부모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계단을 올라보기 위해 애써 다리의 대근육을 움직여보고,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아이는 성취감을 또 느끼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너무 쉬워요. 관계에 대한 노력도 필요 없죠. 그냥 SNS에서 누군가에게 말만 걸면 누구나 편하게 얼굴을 보지 않고 불편함도 없이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단순한 게임을 하면서 터치 한 번에 또 성취감을 느끼고요. 마치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수시간의 노력을 들여서 공부하면서 얻을 지식도 유튜브 클립 한 번 보고, 쇼츠 30초 보고,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로 지식을 접할 때 그냥 너무 쉬운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한 도파민을 충족시키기보다 자꾸 나쁜 도파민을 아이들이 찾게 되고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도파민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도파민 수준을 일정 수준 유지해주고 또 오래 머물도록 해주는 활동입니다. 그런 건강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활동은 대표적으로 운동,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킴으로써 도파민을 만들어내고 또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게 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미술 및 창작 활동 같은 것들, 음악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이런 창작 활동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다음, 자연과의 교감. 산책이나 하이킹, 정원을 가꾸거나 이런 자연과 교감하는 것이 사람의 스트레스를 아주 감소시켜 준대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성취감을 느끼면서 도파민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제 잔디밭에 가서 뛰어놀거나 그리고 텃밭에서 어떤 식물을 기르거나 이런 경험들도 아주 건강한 도파민을 촉진시키는 활동인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소통. 이 부분이 요즘 가장 부족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친구나 가족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대화를 함으로써 그리고 농담을 나눔으로써 이런 것에서 아이들은 아주 뇌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도파민을 촉진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도파민과는 좀 거리가 멀죠.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 활동인 거예요.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 김봉년 선생님께서 모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5%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게임 같은 것에도 일정 수준 몰입을 해서 아주 즐기고 나면은 중독이 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몰입을 할 수 있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중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95%의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5%의 아이들, 뇌신경 발달 문제를 겪는 아이들, 바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ADHD가 있거나 자폐가 있거나 또는 느린 학습자거나 경계성 지능이거나 이런 친구들은 사실 5에서 10% 소수의 아이들이죠. 저희 아이들이 이 소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절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ADHD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소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또래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노출을 시켜준다는 것은 사실 올바른 양육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ADHD 아이들은 중독에 빠질 위험이 더 큽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SNS 사용 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절을 잘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님과의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은 사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좀 키즈워치나 아니면 공신폰 같은 것, 아예 인터넷 기능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덜 자극적이기 때문에 전화나 소통의 기능 그 정도만 하는 스마트폰, 전화기를 사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좀 조절을 한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세모가 쓰고 있는 뭐 키즈폰이나 이런 것들을 사줌으로써 부모가 철저히 제한을 하는 법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뭐 스마트폰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도록 그 시기를 저는 늦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맞벌이인 경우에는 위치 추적이나 연락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키즈폰을 쓰는 것이 좋겠죠. 세모의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을 다 제한했고 카톡, 유튜브 등 이런 것들은 일체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치 추적과 카메라, 전화, 문자만 가능하게 통제하고 있고요. 또한 엄마가 등록한 번호만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온라인상에서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하게 통제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DHD 아이는 사실 알면서도 심심하면 친구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친밀도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성이 어느 정도 발달되고 나서 통제를 풀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통제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때를 위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아이와의 적당한 권위, 그리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부모의 통제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아이가 아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ADHD 아이에게 이제 중독을 경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의 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언제 사줄까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이를 이제 먼저 키우신 선배 선생님들의 조언에 따르면 조절을 비교적 잘하는 아이라면 저도 부모와 잘 얘기를 해서 조절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조절이 평소부터 잘 되지 않았던 아이라면 단계적으로 키즈 폰이나 공신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최대한 나중에 주거나 하는 것이 조금 더 실랑이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죠.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사실 주는 순간 실랑이의 시작입니다. 뭐 빨리 줘서 적응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마다 또 다르거든요. 근데 중독에 취약한 아이들은 빨리 줘서 조절 연습시키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실랑이하는 시간을 너무 빠르게 시작하게 되면서 지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아이가 뭐 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ADHD 아이와 학습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부딪히죠. 그런데 거기에 핸드폰까지 조절하는 연습을 시킨다? 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늦출 수 있다면 늦추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주는 순간 실랑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실랑이를 12년 할 것인지 6년 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부모가 선택하는 것이죠. 만약 스마트폰을 쥐어줄 날이 온다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폰을 사줄 날은 언젠간 오긴 옵니다. 저는 스마트폰 사용 기간을 이제 오래 사용하면서 아이들 뇌발달을 해치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중학교에서 보는 이제 각종 흉흉한 사건들 다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줘야 하는 날이 온다면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들을 함께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해요. 중학생들이 아주 순수할 것 같지만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만났던 제자 중에서도 도박 문제로 이미 큰 문제에 휘말렸던 아이들도 종종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셜미디어 SNS에서 절대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SNS 상에서 프로필이나 그냥 겉으로 드러난 신상을 믿어요, 쉽게. 하지만 그 사람이 남잔 줄 알았는데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 어떤 여잔 줄 알았고 이제 막 신나서 이성과 대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는 동안 친밀도가 높아지면서 사적인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 남학생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학교와 그리고 뭐 가족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자기가 보내면 안 되는 사진들 이런 것까지 보냄으로써 낯선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들을 맺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신상이 털린다고 하죠. 그런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도 항상 말합니다. 절대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않도록 한다.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꼭 알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소셜 미디어는 미국에 제가 잠깐 홈스테이를 할 때 16살, 17살까지도 애들은 소셜 미디어를 잘 안 합니다. 부모가 관리를 하는데요. 왜냐면 그 안에서 만남으로써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사실 잘 안 깔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쪼르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는 다른 친구들이 하더라도 "너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최대한 늦게 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둘째, 유튜브나 숏폼 콘텐츠를 멀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유튜브나 숏폼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알고리즘의 늪입니다. 한 번 클릭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물어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에 관한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또 볼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그리고 이렇게 보기만 하면서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뇌를 능동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이 보는 것은 또 뭔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좋아하는 아이돌을 본다든지 아니면 게임 영상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도파민을 충족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나 쇼폼 콘텐츠를 좀 멀리하도록, 특히 ADHD 아이들에게는 이 뇌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최대한 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말들을 해줘요. 너희의 기대 수명이 이제 120살이야. 근데 우리의 뇌는 30살 정도에 완성이 돼. 그럼 나머지 90년 동안 너희가 30년 동안 발달시킨 뇌를 가지고 90년 동안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유튜브나 쇼폼을 이렇게 많이 보면 나머지 90년을 어떤 뇌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걸 한번 길게 생각해 볼 문제다. 아이들에게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뇌 발달이 끝나고 나서도 그 뇌를 가지고 9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행동하게 되고 자기가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 못하고 우리의 뇌는 뭔가 손상을 입었을 때 이제 의지와 다르게 본인이 행동할 수 있고 또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특히 10대들에게 부모님들께서 꾸준히 이제 뇌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신다면 아이들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셋째, 스마트폰 도박을 주의하세요. 요즘 청소년 도박이 아주 심각합니다. 어른의 생년월일만 알면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꽁머니라고 아시나요? 공짜 머니 개념인데요. 친구를 그 도박 사이트에 초대하면 공짜 돈을 줌으로써 도박을 더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친구들까지 중독되게 만드는 시스템. 도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객이 늘어나는 것이죠. 청소년 도박이 사실 저는 뭔가 했더니 작년에 저희 반 아이도 막 도박 중독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도박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사다리 게임 함으로써 어디에 걸래 돈을, 이런 내용입니다. 달팽이 레이스를 하면서 어떤 달팽이가 이길 것 같니? 그런데 이제 돈을 거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한번 돈을 쉽게 많이 버는 경험을 하다 보면 나중에 더 벌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계속 돈을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될 때까지 돈을 다 써버리죠. 그럼 이제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얻기 위해서 도박을 합니다. 도박 중독이 그렇게 무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인데요. 청소년 도박 실태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돈 내기 게임 경험 여부를 보면 경험이 있음이 진짜 많죠. 75.8%. 그리고 도박 시작 연령이 17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1 정도 아이들이 6%가 고1에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박 종류를 보시면 이제 스포츠 도박, 인터넷 도박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꼭 주의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중독을 꼭 예방하도록 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대화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시기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 시간에 제한을 두고 그것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연습을 꼭 가정에서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되면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이 되죠. 이때는 사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왜냐하면 소통의 창구가 일단 열려 있어야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엽니다.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어린 때 초등학교 시기부터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죠.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시간 이런 약속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몰입의 방을 샀는데 이 몰입의 방을 저희 학교 아이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을 일정 시간 정한 시간에 넣으면 절대 부시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뺄 수 없는데 아예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아이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래서 자꾸 그거를 보게 되기 때문에 핸드폰은 방 밖에 두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가 계속 조를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을 더 하고 싶다, 게임을 하고 싶다, 인스타그램 깔아달라, 아이폰을 사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사실 소수의 5에서 10%의 아이들입니다. 그만큼 그에 맞게 각별한 지도가 필요해요. 유전적 특성을 인정하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는 아이에게 꼭 가르쳐야 할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이제 중독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신경 다양성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양성은 다양한 방법의 양육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또래 아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중독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어려운 과제이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맞는 방식으로 교육을 잘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애쓰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응원합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